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강 많이 들으셨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토지에 대한 일정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행정계획에 따라 이용, 개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살피시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우리 시험에 2문제 정도가 출제되게 됩니다. 보통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문제 하나가 출제되거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문제를 각각 하나씩 출제한 바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 중에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집행계획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되게 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보십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광 시군의 개발정비보전, 개발정비보전 가로 해놓습니다. 위에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의 계획을 말합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에서는 6가지 사항을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을 살펴보십니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얘를 용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여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도시군을 특광시군이라 표현합니다. 서울특별시에 속해 있는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인천광역시 또는 성남시에 대한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평창올림픽을 치렀던 평창군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전부에 걸쳐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는데 서울은 비정상적인 도시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모든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개발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도시의 경우에는 행정관할구역 중에 20% 정도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으로 개발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비도시지역으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이라는 관할구역 안에 속해 있는 땅을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비개발 용도로 보전하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 등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땅을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를 구분하는 것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변경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4가지를 용도구역이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업시간 중에 제가 계속 계시수도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그린벨트라 불리는 것으로서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든 용도 구역입니다. 그리고 시가조정구역의 경우에는 2002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이 들어가게 되는 영종도 일대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제도를 마련했고 최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마련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그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계시수도란 말로 용도구역을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는 행정관할구역 안의 땅을 도시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비도시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한 구분을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역지구구역 지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 고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과 4번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우리 인프라를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서울 강남이 1980년대나 1990년대 살기 좋은 강남 신도시라 불렸는데 이 강남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달리 넓은 도로나 다양한 학교, 종합병원이 다수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갖춰지게 되면 국민의 삶의 질이 윤택해지고 살기 좋다 할 수 있죠. 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결정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개발 사업 절차와 정비 사업 절차를 국토계획법에 모두 함축하게 되면 법이 너무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절차와 정비 사업 절차에 대해서는 분가시켜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현재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5번, 6번 묶어놓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땅을 말하고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확충 등과 관련된 개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분당지구나 동산지구, 하남 위례지구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하고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게 됩니다.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의 10배 정도의 규모의 집중적인 개발 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국어 시간인데요. 입지 규제. 토지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다양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규제를 최소화시킨 장소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 하고 이러한 곳에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여 개발 사업하게 되는데 규제를 최소한 장소라고 하면 초고층 건축물 쉽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50층 또는 100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장소가 있다면 그러한 곳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되고 그곳에 개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번에 개발 목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었거나 개발 목적으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이곳에는 각각의 계획 수립하여 다양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 무엇인지를 가늠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시험에 출제하게 되면 용도 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에 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만약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주거 용도로 개발해야 되지 엉뚱한 개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 자주 찾아가셨던 나이트클럽, 가끔 죽돌이란 말도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거기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 나이트클럽은 위락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그게 행위 제한입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과 관련된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지정 변경과 함께 행위 제한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지문이라고 하면 바로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란 말이 있습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용도구역인 계시 수도에 포함되는 것 아니죠. 개발제한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 구분을 시험에 묻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토지 이용 계획 등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하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 등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지정된 용도, 지역, 목적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되죠. 특별히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나이트클럽에 해당되는 위락시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 지역 등을 지정, 변경하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공법 규정에 따라 위락시설 등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일반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력 발생하는 행정계획이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라는 것을 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사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은 도시군이 수립 대상이죠.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서 입안이란 말과 결정이란 말을 우리가 함께 구분해 놓습니다. 여기 입안은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안 중에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발전 방안을 찾아서 세운다. 그걸 입안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저 입안은 세울 입자와 안건 안자를 입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개발 방안, 안건을 마련했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 세운다. 그것을 입안이라 표현하는데 저 입안은 수립이란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이나 공익의 관점에서 검토할 때 타당한지 확인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은
승인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을 2003년도에 제정하게 되었을 때 최초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신 분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격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고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 발생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과 구분할 수 있도록 용어를 달리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입안 결정, 더 헷갈리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입안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사용하는 용어로서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과 비교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 용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입안은 수립과 같은 말이고 결정은 승인과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기억 입안이라는 말 찾으셨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지장,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니은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박스 속에는 1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 산업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4번 지정된 용도지구 중에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얘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유락시설은 어디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주거지역에는 유락시설 건축할 수 없죠. 그래서 건축물 등에 관한 제한, 이것을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체 추정수입니다.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결정이란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지도의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호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박스입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 지구의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안만큼은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각호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장이 결정한다. 4호 도시군 관리 계획. 4호는 사업을 말합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고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시가 조정 구역 지정 변경. 시가 조정 구역 앞에는 국가 계획이란 말을 적어 놓습니다. 국가 계획과 연관한 시가 조정 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인구 30만 되는 도시. 그래서 30만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 구역 중에 20% 정도를 20%를 도시 지역으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개발하고 녹지 지역을 두어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이 도시의 인구가 30만에 한정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만 될 수 있죠.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반도체 공장에 대한 개발 사업 발표하기 전에 평택은 한때 평택군이라 불려 인구가 10만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인구 10만 넘은 상태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삼성 반도체가 평택에 공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구 50만 넘거든요. 그러면 기존 개발되어 있는 시가지에 늘어나는 10만, 20만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
곤란하죠. 그래서 다음 개발 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있다면 관할구역 여러 곳에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새로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용도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정해 놓게 됩니다. 실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과 함께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종전에 비도시 지역이었던 땅을 개발 가능한 도시적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는 자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입안하게 되고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국가계획 등에 적합한지 결정하게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경우는 광역단체로서 특광이 입안한 사항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앙행정청을 부모라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라고 파악해 놓습니다. 그 중에 광역단체장은 회사 다니면서 자기 밥벌이 하는 자녀분이라 생각하시고 시장 군수의 경우는 미성년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군수는 직접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위인 도지사가 시장 군수가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에 속해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자녀분 중에 충분한 자기 의사 결정하고 알바에서라도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는 자녀분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 자녀분이 스스로 알바에서 취미생활 하겠다고 스키 장비나 또는 스케이트 등의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말릴 수 있다, 못 말린다 할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도시장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과 달리 어느 정도 자치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특광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특광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군수가 입안한 사안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의 경우는 직접 입안한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결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는 예외적인 결정권자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통상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시군이 입안하고 결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이다? 6개. 1번, 2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입니다. 3번, 4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과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5번, 6번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저 6개 사항 중에 딱 하나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이 결정하지만 저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추가적으로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6가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직접 결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결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결정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와 관계된 사항으로 이반은 특광시군 행정청이죠. 결정은 계급 순으로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관련되어 해양서부 장관이 포함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시도지사, 광역단체장입니다. 대도시장, 기초단체장이죠. 이들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는 결정권자 아니죠.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입안권자이고 결정권자는 예외 빼버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 30년, 40년 살더라도 서울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자 아니죠. 여기 입안하는 자와 결정하는 자는 모두 행정청만, 국토교통부 장관인 중앙,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 기초단체장인 대도시장, 이들이 입안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인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자는 다 누구이다? 행정청이라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나는 서울시장이 아니라면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비행정청입니다. 비행정청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 비행정청 중에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는 없지만 입안해달라 부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안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제안이라는 법률 용어를 꼭 구분해 주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부탁하게 되면 공법상 법률 용어에 있어서는 제안이란 말과 요청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요청이라 하고,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하는 것을 제안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제안하는 자는 비행정청이라는 것 이해해 놓으시고, 그 제안의 주체는 주민, 이해관계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해관계인은 건설업자, 시행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과 결정은 행정청이 하고, 입안, 제안하는 것은 비행정청이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비행정청인 주민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입안을 제안하게 되면 기, 지, 산, 대 네 가지에 관한 사항을 입안 제안할 수 있는데,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내 집 앞에 도로 만들고 우리 동네 학교 만들어 달라 부탁하는 것을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을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데, 보통 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만들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 달라 부탁하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 달라 부탁하는 것을 입안 제안이라 합니다. 그리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여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공장이나 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고 하는 용도지구를 지정해달라 부탁하는 것을 주민 입안 제안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페이지에는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워낙 길다 보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다만 우린
행정청 아닌 자가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입안해달라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기, 지, 산, 대라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경우에도 토지 계획이기 때문에 기초조사 실시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절차와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국가 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저 입안과 결정 고시는 행정청만 한다. 그리고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은 사람이다. 서로 다르다. 별개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입안권자가 아닌 주민 이해관계인이 기지, 산대 네 가지에 대해서는 입안해달라 제안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권자가 직접 입안하거나 제안받아 입안하게 되면 측량 조사에 해당되는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 시에는 공람에 관한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여기 공람은 공고, 열람의 준말입니다. 공고가 중요하다, 열람 기간이 중요하다, 열람 기간이 중요하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 아니 부동산 공법 전반에 걸쳐 공청에 관한 사항은 총 5번이 존재합니다. 우리 5번 중에 딱 3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지금 입문 과정에 공부하셨듯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때는 공청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는 공청회가 아닌 공람 절차를 거친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이 공람에 있어서는 열람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람하는 기간은 항상 14일 이상이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청회는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공고하고 공람과 관련된 열람 기간은 14일 이상이라는 것을 살펴놓습니다. 공청회건 공람이건 항상 14일이 관계된 사항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기반시설인 도로, 학교를 만들기로 했다면 학교 만들 땅을 알아봐야 되죠. 측량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나 도로 만드는데 주민이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죠. 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그와 동시에 도로 만드는 예산이 충분한지 확인코자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국가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받고자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한 자가 특광이라면 직접 결정하고 시장 군수가 입안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이고 도에 속해 있는 시장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량 갖췄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 고시하는 자는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고 직접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면 이를 고시하게 되는데 우리 방금 보셨던 특광시군 그리고 시도지사 대도시장 하나는 입안권자이고 하나는 결정권자이거든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는 같다 다르다 별개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기로 결정되었는데 말로 도로 만들어진다 알려주면
그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그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형 도면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기재해 놓은 도면을 지형 도면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지형도는 지도와 달리 산이나 하천의 경계물에 표시를 해놓은 것을 지형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이나 하천 존재하는 것을 표시하고, 이번에 학교나 도서관이 만들어질 위치가 결정되게 되면 어디에 학교 만들어지는지 표시해 놓은 것이 지형 도면이 되게 됩니다. 저 지형 도면을 살펴보게 되면 어디에 도로 만들어질지 학교 만들어질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며,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는 때는 시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나 도로를 만들게 되면 학교 설치하기 위한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서울시라 할지라도 예산이 항상 넉넉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과 관련되어 충분한 돈이 확보되었는지 확인코자 사업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시 한 날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시에 기초조사,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국가계획 등에 부합하는지 결정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권자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 심의는 누가 진행하는 절차이다? 결정권자가. 기초조사 등은 누가 하는 것이다? 입안권자와.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각다 별개이다. 별개라는 것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등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가능성과 관련되어 파악하는 절차이고, 협의 심의는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을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효과를 함께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지형도면 고시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게 되면 어디에 도로 만들어지는지, 어디의 땅이 과거 비도시역에서 도시로 변경되는지 이를 밝혀주게 되는데, 눈으로 봐야만 그 위치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도 도시군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변경되게 되면, 여건이 바뀌게 된다면 그러한 사안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개념에 관한 사항과 그 개념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권자, 결정권자, 그리고 주민은 입안 제한하는 자이다. 그리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되게 되면 그 효과에 관한 사항, 이러한 네 파트로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항상 필요한 듯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